여러분, 혹시 양배추를 즐겨 드시나요? 위에 좋다, 항암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에 최고다 이런 말들을 들으시고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양배추는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마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영양 밀도는 어떤 채소에도 뒤지지 않는 기적의 채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양배추를 드셔온 방식이 사실은 양배추의 영양소를 거의 전부 파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식품영양학계가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양배추를 아무렇게나 조리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영양소들이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양배추를 먹고 있지만 사실상 껍데기만 씹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열심히 챙겨 먹고 있지만 몸에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양배추의 영양소를 완전히 파괴하는 잘못된 조리법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 영양소를 최대한 살려서 드실 수 있는 올바른 조리 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오늘 저녁부터 만들어 드실 수 있는 3가지 레시피도 공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양배추가 왜 그렇게 대단한 채소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시면 여러분도 이것을 왜 제대로 먹어야 하는지 더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첫째로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양배추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36에서 50mg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못지않은 비타민C 함량이죠.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둘째로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로 양배추 100g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7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셋째로 양배추에는 설포라판과 인돌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주목한 항암 연구에서 설포라판은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최대 73%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넷째로 양배추에는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글루타민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이것이 바로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다는 근거가 되는 물질입니다. 위궤양 위험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이 오래전부터 민간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것도 바로 이 글루타민 덕분입니다. 소화기 전문의들이 주목한 임상 연구에서 양배추 추출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위장 점막 손상이 대조군에 비해 44% 적게 나타났습니다. 다섯째로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루테인 등 다양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적양배추에는 이 성분들이 일반 양배추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력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는 양배추.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펄펄 끓는 물에 오래 삶아서 드셨나요? 뜨거운 기름에 센 불로 볶아 드셨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조리한 찌개에 넣어 드셨나요? 이 방법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배추의 영양소를 가장 확실하게 파괴하는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은 바로 오래 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양배추를 펄펄 끓는 물에 넣고 오래 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배추 속 가장 풍부한 영양소인 비타민C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이라는 말은 물에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양배추를 끓는 물에 삶으면 비타민C가 물속으로 빠르게 녹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열에도 극도로 취약합니다. 섭씨 60도 이상의 열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하며 100도에 끓는 물에서는 불과 5분 만에 50% 이상이 파괴됩니다. 10분이 넘어가면 비타민C의 약 80%가 사라지고 20분 이상 삶으면 거의 90% 이상이 파괴됩니다. 글로벌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진행한 충격적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양배추를 15분간 끓는 물에 삶았을 때 비타민C 잔존율은 원래의 불과 12%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공들여 양배추를 삶아서 드셨는데 비타민C의 88%는 이미 물속에 녹아 사라지거나 열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암 성분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도 고온의 물에서 분해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실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으로 변환되려면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는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거의 완전히 활성을 잃어버립니다. 즉 양배추를 뜨겁게 삶으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설포라판으로 변환되는 과정 자체가 차단되어 버립니다. 항암 성분이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가열이 그 효소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5개국 공동암 예방 연구팀이 밝혀낸 이 사실은 당시 식품영양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암을 예방하려고 양배추를 열심히 익혀 드셨는데 그 항암 효과의 핵심 메커니즘이 조리 과정에서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배추 영양소를 파괴하는 두 번째 잘못된 방법은 고온에서 오래 볶는 것입니다. 강한 불에서 기름을 넣고 양배추를 오래 볶으면 아삭한 식감은 사라지고 물기가 빠져나오면서 흐물흐물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들이 흘러나온 물기와 함께 손실되고 열에 민감한 효소들도 대부분 파괴됩니다.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고온 볶음 조리는 팬 표면 온도가 180도에서 2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온도에서는 양배추의 수용성 영양소들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물론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는 기름 볶음에서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글루타민, 그리고 효소들은 고온 볶음에서 크게 손실됩니다. 식품공학연구팀의 실험에서 양배추를 센 불에서 10분 이상 볶았을 때 비타민 C는 65%, 폴리페놀은 4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방법은 양배추를 너무 미리 썰어두거나 잘라서 오래 공기 중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중요한 사실입니다. 양배추를 칼로 자르거나 썰면 절단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시작됩니다. 비타민C는 산소와 만나면 빠르게 산화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절단면에서 세포가 손상되면서 효소들이 방출되어 자기 소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양배추를 미리 대량으로 썰어서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해 두거나 썰어 놓은 채로 1시간 이상 공기 중에 방치하면 비타민C가 최대 30에서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에서 미리 잔뜩 썰어 놓은 양배추채를 드실 때 영양소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방법은 바깥 겉잎을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양배추를 구입하면 겉에 있는 짙은 녹색잎들을 보기 싫다며 벗겨서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엄청난 영양 낭비입니다. 양배추의 바깥 겉잎에는 안쪽의 하얀 잎에 비해 비타민C가 최대 2배, 칼슘이 1.5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채소는 대부분 빛을 받는 바깥 부분에 영양소가 더 집중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잎에는 흙이나 이물질이 더 많이 묻어 있으므로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색이 진하고 두꺼운 겉잎이라도 상하지 않았다면 버리지 마시고 국이나 찌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는 것입니다. 바쁠 때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양배추를 돌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자레인지는 짧은 시간 내에 음식 전체를 고르게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사용하면 오히려 영양소 손실이 적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돌리면 양배추 자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비타민,
씨와 수용성 성분들이 흘러나온 수분에 녹아 손실됩니다. 전자레인지 조리는 30초에서 1분 이내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잘못된 조리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양배추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요? 양배추 영양소를 100% 가까이 살리는 첫 번째 올바른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는 손실 없이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고 미로시나아제 효소도 살아있어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장 속에서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5개국 영양흡수 비교 연구에서 생양배추를 섭취한 그룹은 삶아서 섭취한 그룹에 비해 설포라판, 혈중 농도가 무려 4.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생양배추가 질기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최대한 얇고 가늘게 채 썰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채 썬 양배추에 소금을 살짝 뿌려 10분간 재워두면 숨이 죽으면서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나온 물기는 짜내지 마시고 그 상태로 드시는 것이 수용성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방법은 짧은 시간 가열하는 살짝 데치기입니다. 생으로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짧은 데치기가 최선의 대안입니다. 끓는 물에 양배추를 넣고 1분에서 최대 2분 이내로 데친 후 바로 건져내세요. 이렇게 하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지면서도 비타민C의 약 60에서 70%가 보존됩니다. 데치는 시간이 1분 늘어날수록 비타민C는 약 10%씩 추가로 손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친 후에는 찬물에 바로 담가 열을 신속하게 식혀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져낸 후에도 잔열이 남아있으면 그 열에 의해 비타민C가 계속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바로 담가 30초 이내에 열을 식히면 잔열에 의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은 찌기입니다. 삶기와 찌기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둘의 영양소 보존율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삶기는 양배추가 직접 물속에 잠겨 수용성 비타민이 물로 빠져나가지만 찌기는 증기로만 가열하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들이 물로 빠져나갈 통로가 없습니다. 찌기 방식으로 3분에서 5분간 조리하면 비타민C의 약 70에서 80%가 보존됩니다. 찜기가 없으시더라도 냄비에 물을 조금만 넣고 채반이나 채를 올려 그 위에 양배추를 올리면 간단하게 찜 조리가 가능합니다. 찐 양배추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소금과 후추를 가볍게 뿌려주시면 영양소도 살리면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높이는 완벽한 조리가 됩니다. 네 번째 올바른 방법은 발효 양배추, 즉 사우어크라우트 또는 국내식 양배추 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양배추를 발효시키면 원래 들어있던 영양소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영양소가 증가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식하면서 비타민C가 최대 20%까지 늘어나고 비타민 B12와 비타민 K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발효 과정에서 훨씬 더 쉽게 설포라판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발효식품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발효 양배추의 항산화 활성도는 생양배추에 비해 평균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수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장 건강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효 양배추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 소금을 2% 비율로 넣고 손으로 꼭꼭 주물러 물기가 나오게 합니다. 이것을 깨끗한 유리병에 꽉꽉 눌러 담아 양배추가 자체 물기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실온에서 3일에서 7일간 두면 완성됩니다. 매일 조금씩 맛을 보면서 신맛이 입맛에 맞는 시점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면 됩니다. 5번째 올바른 방법은 양배추를 먹기 직전에 썰거나 찢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를 미리 썰면 공기 산화로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먹기 바로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썰어서
바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으로 찢는 것이 칼로 써는 것보다 세포 손상이 적어 영양소 산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샐러드로 드실 때는 가능하면 손으로 적당한 크기로 찢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올바른 방법은 양배추를 씻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으로는 표면의 농약과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세척법은 겉잎을 2장에서 3장 제거한 뒤 잎을 한 장씩 분리하여 식초물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헹구는 것입니다. 식초의 산성이 잔류 농약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는 베이킹소다를 물에 한 티스푼 녹여 그 물에 5분간 담갔다가 충분히 헹구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바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3가지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양배추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설계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양배추 참깨 샐러드입니다. 이것은 생양배추의 영양소를 100% 살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재료는 양배추 200g, 적양배추 100g, 당근 반개, 통깨 2큰술, 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 2큰술, 식초 1큰술, 소금 약간, 꿀 반 티스푼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배추와 적양배추를 최대한 얇게 채 썰고 당근도 채 썹니다. 썬 채소를 큰 볼에 담고 소금 약간을 뿌린 뒤 10분간 기다립니다. 채소 숨이 죽으면 들기름, 식초, 꿀을 넣고 잘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넉넉히 뿌려 완성합니다. 이 샐러드는 비타민C, 설포라판, 안토시아닌이 모두 살아있는 영양 완벽 샐러드입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과 지용성 비타민 K의 흡수를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까지 발휘합니다. 통깨의 칼슘과 세사민 성분은 뼈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추가로 더해줍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양배추 찜 된장 소스입니다. 익힌 양배추를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양 보존 최적화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양배추 300g, 된장 1큰술, 다진 마늘 반 티스푼, 참기름 1티스푼, 물 2큰술, 통깨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배추를 손으로 큼직하게 찢어 찜기에 올립니다. 물이 끓어오른 후 정확히 3분간만 찝니다. 3분이 넘지 않도록 타이머를 반드시 맞추세요. 찌는 동안 된장, 다진 마늘, 참기름, 물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 둡니다. 찐 양배추를 접시에 담고 소스를 위에 뿌린 다음 통깨로 마무리합니다. 이 레시피는 찜 조리로 비타민C를 75% 이상 보존하면서도 된장의 유산균과 이소플라본이 더해지는 영양의 환상조합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홈메이드 양배추 발효절임입니다. 일주일 뒤부터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장기 건강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양배추 1통, 1000g 양배추 무게의 2% 분량, 통마늘 5알, 생강 엄지손가락 1마디 크기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배추를 최대한 얇게 채 썰어 큰 볼에 담습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넣고 손으로 힘껏 주물러 물기가 충분히 나오도록 합니다. 최소 15분 이상 주물러야 양배추 세포가 충분히 파괴되면서 발효가 잘 됩니다. 얇게 슬라이스한 마늘과 생강을 추가하면 항균 효과와 항염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에 꽉꽉 눌러 담아 양배추에서 나온 물기가 내용물 전체를 덮도록 합니다. 병뚜껑을 느슨하게 닫아 발효가스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뒤 실온에 3일에서 5일 보관합니다. 매일 한 번씩 깨끗한 숟가락으로 눌러 공기를 빼주세요. 신맛이 입맛에 맞는 시점에 냉장 보관하면 3개월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2큰술에서 3큰술씩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과 면역력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7일 양배추 건강습관 실천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발효 양배추 담그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담그면 4일에서 5일 후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 한 통을 구입해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담가두세요. 2일차에는 점심 또는 저녁 식사에 양배추 참깨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봅니다.
기존에 삶아서 드시던 방식에서 생으로 드시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3일차에는 양배추 찜 된장 소스를 만들어 드십니다. 조리 시간을 정확히 3분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이머를 꼭 사용하세요. 4일차에는 양배추를 마트에서 구입할 때 적양배추를 함께 구입합니다. 적양배추를 생채로 일반 양배추와 반반 섞어 드시면 항산화 성분을 2배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5일차에는 발효 양배추의 맛을 처음 확인합니다. 신맛이 맞으면 냉장 보관으로 옮기고 더 발효되길 원하시면 하루 이틀 더 실온에 두세요. 아침 식사 때 작은 접시에 발효 양배추를 곁들여 드시는 것을 시작합니다. 6일차에는 식사 준비 시 양배추를 미리 썰어두지 않고 먹기 직전에 썰거나 손으로 찢는 습관을 정착시킵니다. 7일차에는 일주일 동안 달라진 소화 상태, 속 편안함, 에너지 수준을 체크합니다. 발효 양배추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이미 장 건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 7일 실천이 끝난 후에도 이 3가지 방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유지하시면 한 달 후 위장 건강, 면역력,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매우 안전하고 건강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생양배추를 대량으로 드시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발효 양배추나 가볍게 찐 양배추로 드시면 이 성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혈액응고약인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갑자기 대량으로 드시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양배추의 칼륨 함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급격하게 섭취량을 늘리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건강을 위해 양배추를 열심히 드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도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양배추가 여러분의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또 다른 채소의 충격적인 영양소 파괴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